아 예쁘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수박이에요. 예, 수박이 열렸네요. 아 너무 예쁘죠? 여기 수박나무고 이게 이제 좀만 자라면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너무 귀엽죠 여러분? 잘 자라다오. 잘 지냈어? 삼촌도 네가 보고 싶었다 야. 무시하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째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국제아재예요. 오늘은 제가요, 중국 생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외 생활 20년 하면서 좀 전체 제 경험을 뭉뚱그려서 해외 생활 장단점을 논했다면 오늘은 중국에 좀 국한해서 거기서 뭐가 좋았고 무엇이 안 좋았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네. 중국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저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 저는 중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한테.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오일리하다, 너무 헤비하다, 너무 자극적이다 이런 분들 계시지만 제가 좀 그런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사천 요리 매운 거川菜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광동 쪽에 정말 다양한 재료를 광동 쪽 위에 차이라고 해요. 뭐 너무 맛있었고 뭐 전 상해에 오래 살았지만 뭐 상하이 음식은 특별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좀 달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동베이 차이,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족 분들 많이 사시는 그쪽의 음식이 또 아주 또 약간 한국의 그 맛과 중국의 맛이 절묘하게 결합이 돼서 나름 굉장히 맛있어요. 저 그 조선족 분들이 하는 음식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음식이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생활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저하고 난관이 없었겠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그 음식에서 많은 게 커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제일 좋아하는 중국 음식은 그 호구오라고 아시죠? 그 사천성 그 중국식 샤브샤브 매운 거 뭐 아니면 뭐 매운 거 반 안 매운 거 반 뭐 한국 분들도 많이 요즘 좋아하시고 한국에서 유행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호구오고. 그 호구오는 좋아하는 이유는 맛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담갔다 뺐다 하면서 우리가 직접 해서 먹잖아요. 그 재미, 그 다음에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재료를 골라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먹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맛도 있고 먹는 방식도 재미있고 정겹고, 그 다음에 양로추안, 양꼬치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좋아하고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맥주 칭다오 비죠, 예, 청도 맥주 뭐 맛있죠. 예, 약간 한국 맥주에 비하면 굉장히 도수가 좀 얕아요. 물 같지만 되게 맛있어. 시원하고 청량감이 좋아요. 아 지금도 먹고 싶네요. 침이 넘어갑니다. 아무튼 그 저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먹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엔게이지 지수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그 한국 분들이 해외 여행 가시면은 물론 이제 현지 음식도 막 즐기시는데 뭐 2, 3일 지나면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김치찌개 이런 거, 된장찌개. 그래서 한국 식당이 어딨나 이렇게 알아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해외에 이렇게 막 놀러 가거나 여행 가면 중국 식당이 어디 있는지, 맛있게 하는 중국집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둘 정도로 저는 정말로 중국 음식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두 번째는 중국의 그 역사, 어떤 5천 년 역사잖아요. 그 중국의 역사와 그 자연, 광활한 대지.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아주 큰 나라를 또 아주 유구한 역사를 보고 다니면서 느끼고 하는 것들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각 지방마다 특색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50개가 넘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여튼 되게 버라이어티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또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되게 많은 부분 우리 또 중국에서 이제 문화가 태동해서 어떤 많은 문물들이 또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그런 게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의 역사나 어떠한 그런 자연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것도 되게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좋았던 거는 친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게 좋아요. 제가 제 영상 중에 정말 빵 터진 영상이 왜 중국 사람들에게 매너가 없고 때로는 이기적일까요? 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예전에 올린 한 달 전에 한 달 좀 넘었나? 하여튼 그 영상이 지금 6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히트해서 제 채널이 굉장히 그 영상 때문에 또 커진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제가 그냥 그 팩트고 그 팩트를 제 어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 영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들 개인적인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열려 있고 사업도 공격적으로 하지만 일도 공격적으로 하지만 친구도 공격적으로 사귀고요. 굉장히 그 친구 사귀는 거에 굉장히 열려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되게 닫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랑 만나고 사귀고 어울리는 게 더 맞아요. 일본 사람보다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형제 이상으로 끈끈합니다. 그거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물론 한국 사람들끼리도 진짜 리얼 프렌드가 되면 뭐 끈끈하지만 정말 중국 사람들은 진짜 친구랑 가족밖에 안 믿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친구에 대한 그 벙요, 그 우정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리고 정말 편한 친구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면 정말 케어해주고 챙겨주고 정말 편안하게 해줘요. 그게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 생활하고 계신 그 많은 외국인들이 이 중국 친구에 대한 감동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있고 보고 싶고요. 그들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았을 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조금은 쌀 거예요. 인건비가 한국보다 그때 많이 쌌거든요. 뭐 99년, 2000, 2001년도, 2002년도 이럴 때는 그러니까 뭐 마사지라든지 뭐 가정부라든지 그리고 또뭐 운전기사 그러니까 되게 적은 돈으로 한국에 비하면 그런 인력 서비스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가도 그때는 되게 쌌어요. 솔직히 한국에 비하면. 근데 지금은 뭐 버블도 끼고 막 부동산은 이미 서울보다 훨씬 비싸고 상해 물가가 또 중국 물가가 진짜 뭐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좀 싸겠지만 대도시 물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한국보다 싸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인건비는 한국보다는 조금 쌀 거예요. 근데 옛날같이 차이는 없겠다. 아무튼 그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조금 부작용으로 왜 이렇게 특히 한국 주부들이 이렇게 솔직히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정부 두고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막 가정부를 쉽게 싸게 쓸 수 있으니까 마치 본인이 막 무슨 황후나 된 듯한 그런 좀 허파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간 또 아줌마들도 좀 계셨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뭐 한 달에 막 가정부를 막 5명 6명씩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중국 가정부 요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아줌마는 이제 그 아줌마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가 좀 셌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장점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생활하면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문화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건 이제 아주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업상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여러 프로젝트들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나 한국을 중국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그것이 굉장히 큰 성취감과 행복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중국 생활하면서 장점이었던 것 같고 이제 단점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짜증이에요. 짜증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정말 공중도덕, 위생관념 이런 게 되게 떨어져요. 에티켓 그리고 좀 이기적이고 막 우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 때문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피고 내려온다거나 그 침 뱉는 소리 아시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를 하루에 한 최소 10번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거슬렸고 또 뭐 시끄럽고 위생관념 정말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중국 사람 밥 먹을 때 뜨거운 물 달라 그래서 젓가락이랑 뭐 숟가락을 뜨거운 물에 담가놔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살균이 되지도 않겠지. 그게 뭐 뜨거운 물이 진짜 100도에 펄펄 끓는 것도 아니고 그냥 70도 80도 이런 데 담가 놓는다고 한 2, 30초 담갔다가 빼서 그게 정신적으로 약간 위안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젓가락 이런 거 쓰고 막 일회용 젓가락을 우리도 좋아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조차도. 그리고 그런 음식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 되게 떨어져서 그 분유파동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멜란이 들어있고 중국의 그 유명한 멍류 뭐 이런 브랜드들 유명한 우리로 치면 막 서울우 이런 데서 막 멜란이 집어넣고 했던 거. 그래서 지금도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은 호주나 미국, 캐나다에서 분유 같은 거 사서 먹거든요. 자기 자식은 그걸 먹인다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불신 같은 게 있고 아무튼 저는 그런 게 되게 좀 싫었고 스트레스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면 싸워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될 서비스인데 목소리를 막 키우고 싸우지 않으면 그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참 잘 우겨요. 중국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정말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이. 근데 중국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큰 소리를 내고 내 주장을 굉장히 세게 해야지만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서비스를 받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그 공중도덕 같은 경우도 너무 위생관념이 없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밖에 외출하게 되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죠? 근데 뭐 지하철 화장실 웬만한 무슨 뭐 상가 화장실 저는 쓸 수가 없었어요.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아주 고급 그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5성급 호텔의 화장실을 좀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 가도 너무너무 깨끗하거든요.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해. 일본의 공중 화장실이 그 정도로 깨끗하고 한국도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죠. 근데 뭐 중국도 지금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그 위생관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하여튼 항상 큰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 싸워야 된다라는 거, 우격다짐과 항상 맞서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게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고 가장 큰 거. 이제 두 번째는 물이랑 공기가 안 좋았어요. 지금 뭐 한국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는데 북경은 석회지 너무 심했고요. 상해도 전반적으로 중국의 그 대도시들이 굉장히 공기도 안 좋고 자연이 많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물 이런 게 되게 안 좋아요. 한국이 정말 그 미세먼지만 좀 빼면은 한국이 정말 그 좋은 토양을 갖고 있고 신토불이 정말 물과 산 너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국은 좀 척박하고 한국에 비하면 뭘 땅덩이가 넓으니까 이제 남쪽에 가면 좋은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보다는 좀 척박해요. 땅도 그렇고 물도 안 좋고 공기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 중국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중국에 살면서 약간 힘들었던 거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까라 그러면 까야 돼.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또 반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뭔가 추진하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많은 설득을 얻어야 되고 뭐 야당과 여당이 있고 뭐 좌우가 있고 뭐 보수 진보가 서로 막 이러면서 너무 요즘에 너무 양극화되는 게 싫지만 서로 견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은 그냥 까라면 까야 되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이 확확 바뀌고 후진타오에서 시진핑 넘어오면서 또 많은 것들이 확확 바뀌고 이러면서 좀 이제 그런 어떠한 약간 불안함 같은 것들 내가 이렇게 땅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붕 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싫었어요. 그런 느낌이 불안했고 자 뭐 중국에 살면서 단점은 저는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면 교육도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국제학교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주재원 특히 대기업 주재원분들이야 학비가 서포트가 되니까 조금 나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대기업이 아니라 뭐 중소기업 주재원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시키는 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국제학교를 보내자니 너무 비싸고 로컬 학교를 보내자니 또 참 그렇고 이런 아이들 그 교육 환경이 그래서 아예 뭐 또 아예 중국 사람들처럼 키우고 싶다. 아예 하게 키우고 싶다 이런 부모들도 봤어요. 그래서 아예 아이들을 그냥 로컬 학교에 집어넣어 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 교육 환경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야. 아무튼 좋은 교육을 시키려면 그 정도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중국 생활을 15년 가까이 하면서 얻는 것도 많았고 잃은 것도 있었지만 가장 뭐 좋았던 거 크게 얻은 거는 중국어 이 언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이 언어를 하나 얻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친구를 얻었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 역시 그 해외의 여러 풍부한 경험들을 15년간 터득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저로서 굉장히 뭐 좋았던 되게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어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싫어요 눌러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국제화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